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환경에 적합한 수정된 K민지 알고리즘 기법을 발표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개인정보보안연구실 최재현 연구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배경 지식 그리고 양 기타 등의 기존 기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후에 블록체인에 적합한 수정된 K민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배경 지식입니다. 네, 우선 블록체인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유명한 블록체인이지만 블록체인 본질의 기술은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는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가 중앙기관 없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자율성과 검열 저항성, 투명성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분산 개념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복제본 형태로 가짐으로써 기존의 단일 서버 혹은 단일 DB에서 운영하던 것이 공격받을 경우 모든 데이터가 소실되는 반면 분산하여 저장함으로 어느 한 곳의 데이터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분산된 노드로부터 전체 시스템을 어렵지 않게 복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단일 실패 지점 오류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부터 안전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장, 영어로 레저 개념은 일종의 기록물로서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이벤트 등을 기록합니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동일한 상태의 원장을 탈중앙화된 다수의 참가자가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월드 컴퓨터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노드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공유함을 의미하며 어떠한 상태 변경 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노드가 검증을 거쳐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렉 부테린이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블록체인의 성질인 탈중앙화, 보안, 확장성 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블록체인 트릴레마가 있습니다. 보안성, 블록체인이 안전하게 유지되는가 여부에 대한 보안성, 그리고 분산 원장 상태, 노드가 탈중앙화되어 있는가를 따지는 탈중앙성, 그리고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와 관련된 개념인 확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에서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대부분 잘 만족시키고 있는 반면 가장 유명한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경우 작업의 처리 단위인 트랜잭션, 그것의 처리 속도를 보게 되면 약 초당 7개에서 20개 정도의 처리 속도를 보여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카드사인 비자가 약 3만 개의 초당 처리 속도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느린 처리 속도를 갖고 있어 낮은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는 다양한 확장성 솔루션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샤딩이 있습니다. 샤딩은 DB 샤딩으로부터 나온 유사한 개념입니다. 확장성 솔루션 중 하나인 샤딩인 메인 체인에서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 모든 트랜잭션을 샤드라고 불리는 일종의 서브 네트워크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비콘 체인이라는 일종의 메인 체인에서 처리해야 할 모든 트랜잭션을 다수의 샤드로 나누어 샤드 체인에서 각각을 처리하고 그것을 다시 비콘 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샤딩에 대한 성능 평가 지표는 IST와 CST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IST는 동일한 샤드 내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들로 인트라 샤드 트랜잭션의 줄임말이고 CST는 서로 다른 샤드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트랜잭션입니다. IST를 높이고 CST를 줄이는 것이 샤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CST의 경우 서로 다른 샤드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동기화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코스트, 연산 비용, 이로 인해 발생하는 레이턴시 등이 발생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샤딩을 사용하더라도 IST를 높이고 CST를 줄이는 것이 샤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즉,
동일한 시간 내에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이 샤딩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샤딩의 성능 평가에 있어서 IST와 CST의 개수를 측정하고 IST를 늘리는 방향으로 샤딩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K-민즈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한 종류로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초기 리더 노드를 선택을 하고 리더 노드를 중심으로 맨하탄 거리, 유클리디안 거리 등을 사용하여 모든 노드들을 클러스터링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던 그림에서부터 무작위로 노드 3개를 리더로서 선정한 다음 이 선정된 리더 3개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수행할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총 3개, 즉 리더를 중심으로 가까운 노드들끼리 서로 군집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하며 특히 K개의 노드를 중심으로 K개의 리더 노드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분류하는 것을 K-민즈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 기타 등의 기존 기법에 대해 분석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양 기타 등의 기존 기법에서는 샤딩 환경에서 K-민즈 알고리즘을 연구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샤딩 환경에서 CST를 줄이고 IST를 높이기 위해 계정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 K-민즈 알고리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민즈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 간 실제 발생하고 있는 거리, 유클리디안 거리, 맨하탄 거리 등으로 K-민즈 알고리즘을 실행한 반면 블록체인 계정은 물리적으로 실존하지 않고 있으며 그 계정 노드 간 거리 개념을 정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법, 양 기타 등의 기법에서는 거리 개념을 사용해서 K-민즈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아닌 자카르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사용했습니다. 그 값은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si,j는 노드 i와 노드 j에 인접한 다른 노드들의 모든 합과 노드 i와 노드 j의 공통적으로 교집합으로 있는 노드 개수의 그 비율로서 자카르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K-민즈 알고리즘을 사용한 클러스터링 기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각 그래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각 노드에 대해서 그것을 일종의 벌텍스로 정의를 하고 노드 간 상관관계, 상호작용이 있는 즉 트랜잭션을 엣지로서 정의를 하며 이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고 이것을 토대로 일종의 K-민즈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카르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하기 위해 이를 시밀러리티로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번 라인을 보게 되면 K개의 임의로 뽑힌 리더에 대해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K-민즈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 수행 도중 13번 라인의 빨간 줄로 쳐진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K-민즈 알고리즘에서 수행 시 리더를 뽑고 그리고 노드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리더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시밀러리티의 총합이 가장 큰 것을 새로운 리더로서 선정을 함으로써 리더 업데이트하고 클러스터링 과정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시밀러리티, 각 노드 간 상호작용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로 정의되는 시밀러리티에 따라 새롭게 노드가 선정이 되고 새롭게 선정된 노드로부터 반복적으로 재기적으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수행한 후 그 다음에 또 다시 리더 업데이트를 하고 재 리더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 리더와 바뀌지 않는다. 즉 리더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상태를 클러스터링에 종료된 상태로서 알고리즘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K민지 알고리즘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무작위로 선정되는 리더의 문제, 그리고 K민지 알고리즘을 진행한 이후 미배치되는 노드 발생 가능성, 그리고 효율이 좋지 않은 클러스터링 결과가 그 단점입니다. 왼쪽의 경우 초기에 A, B, C 노드가 만약에 리더로 선정된다면 이 선정된 리더 노드에 대해 K민지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A가 속한 하나의 클러스터, B와 C가 속하고 C가 리더인 하나의 클러스터, D와 E와 F가 속하고 D가 리더인 하나의 클러스터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G와 H는 분명히 상호작용이 있음, 즉 트랜잭션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클러스터에도 할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A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지만 그 클러스터 속에는 다른 노드 없이 오로지 자신만 리더인 자신만 해당 클러스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에 따라서 A가 있는 첫 번째 1번 클러스터, C가 리더인 2번 클러스터, D가 리더인 3번 클러스터에 대해서 CST와 IST 발생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1번 클러스터는 1개의 CST, 2번 클러스터는 1개의 IST와 2개의 CST, 3번 클러스터는 2개의 IST와 1개의 CST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클러스터링 결과에 따라서 그다지 효율이 좋지 않은 결과로서 다소 미비한 K-미즈 알고리즘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본, 본 연구팀에서는 블록체인에 적합한 수정된 K-민즈 알고리즘 기법을 제안하여 기존의 양 기타 등의 기법에서 발생했던 단점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리더 선정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무작위로 선정한 리더 때문에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상당히 높은 복잡도를 갖고 있으며 리더가 잘못 선정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리더 선정 방법을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해당 결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중치의 개념을 추가하여 새롭게 리더 선정을 했습니다. 가중치는 각 노드의 시밀러리 총합, 즉 유사도의 총합으로 계산되었으며 A 노드, B 노드, C 노드 부터 H노드까지의 각 노드의 가중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가중치가 높은 순서대로 리더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중치 계산 결과에 따라서 C, D가 가중치 3분의 4로 가장 높고 G와 H가 가중치가 1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리더 노드를 선정할 때는 C, D가 우선 리더로 선정되며 G와 H 중에서는 무작위로 리더가 선정이 됩니다. 새롭게 리더를 가중치 기반으로 선정한 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C가 리더로 속한 A, B, C 하나의 클러스터, D가 리더로 속한 D, E, F 하나의 클러스터, G가 리더로 있는 G, H가 속한 클러스터 이렇게 총 3개의 클러스터로 구분이 되며 첫 번째 클러스터에서는 2개의 IST와 1개의 CST 그리고 두 번째 클러스터에서는 2개의 IST와 1개의 CST 그리고 마지막 클러스터에서는 1개의 IST를 볼 수 있었으며 미배치된 노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가중치를 기반으로 새롭게 리더를 선정을 한 후 K-민즈 알고리즘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반적으로 IST가 많고 CST의 전체적인 CST 개수가 적음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인 샤딩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중치가 포함된 가중치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리더를 선정한 결과 조금 더 효율적인 K-민즈 알고리즘 기법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후속 연구로서 더
가상 환경에서 이를 구현하고 더 많은 노드 배치 상황을 고려하며 각 클러스터마다 로드 밸런싱, 탈중앙화 등을 고려하며 마치 마지막에 예시에서 보았던 GH와 같은 독립상이 다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고안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